자, 이번 시간에는 유전자와 형질 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DNA를 의미하죠. DNA의 염기 서열이 하나의 이런 형질을 나타내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염기 서열이 모두 다 형질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형질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유전 정보가 있는 DNA 특정 부분을 정확하게 말하면 유전자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를 가지고 형질, 형태와 성질이죠. 뭐 쌍꺼풀이라든가 외꺼풀이라든가 뭐 키가 크다 작다 곱슬이다 이런 것들이 형질인데, 뭐 인슐린이라든가 뭐 아밀레이스 다 들어봤죠? 이게 효소라든가 호르몬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것도, 이게 만들어지는 것도 형질이 발현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유전자로부터 형질이 나타나기까지의 과정을 형질 발현이다 라는 말을 쓰는 거죠. 실제로 이 유전자가 뭐 내 눈의 모양을 결정하고 내 키를 결정하고 이런 게 좀 와닿지가 않죠. 근데 이제 실제로 이 유전자가 효소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을 실험으로 입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실험의 주인공이 바로 비들과 테이텀이라는 사람인데, 자, 이들이 어떤 실험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용했던 재료는 바로 이 붉은 빵 곰팡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빵에 서식을 하기 때문에 좀 쉽게 구할 수가 있고, 자, 무엇보다도 이것들의 핵상이 N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 이 핵상이 N이면 좋은 점이 뭐냐면, 만약에 이 뭐 X선을 쪼인 다음에 돌연변이를 일으켰다면 이 돌연변이가 일으킨 것이 그대로 발현이 될 수가 있죠. 만약의 경우에 이게 EN이라면 하나가 고장이 나도 또 하나의 이 지금 염색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정상적으로 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N이라는 점에서 형질이 발현되는 것이 되게 솔직한 거죠. 고장난 그대로 발현이 되는 그런 장점을 갖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이 실험 과정에서 무엇 또한 이제 밝혀내냐면 아르지닌 합성 과정도 알아내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간단히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물이 광합성을 할 때 화학 반응이죠.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자기 몸 안의 효소를 이용해서 3PG, 광합성 과정에서 공부를 했죠. 간단한 3탄당의 3PG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뭐 G3P를 만들어내고 결과적으로는 6탄당이 좀 복잡한 포도당을 만들어내게 되면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호흡을 할 수 있는 물질로 쓰여지게 되는 거죠. 이 식물은 밤뿐만이 아니라 낮에도 24시간 내내 호흡을 통해서 이 포도당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고 생장에 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붉은 빵 곰팡이도 얘가 살아갈 때 가장 이 포도당에 해당이 되는 최종 산물이 아르지닌인 것을 알아냅니다. 근데 이 아르지닌이 바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두 사람이 알아내게 되는 거죠. 조금 더 간단한 물질에서 점점 복잡한 이런 아르지닌을 만들어내게 되고, 이 아르지닌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것을 곰팡이가 사용을 해서 생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또한 이 사람들이 알아내게 됩니다. 자,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한 실험은 일명 붉은 빵 곰팡이의 영양 요구주 실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 이렇게 식빵에서 붉은 빵 곰팡이를 채취를 한 다음에 배지라고 하는 것은 식물에 비유한다면 토양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토양 안에 양분이 있어서 그 양분을 먹고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이 배지가 있으면 여기에 지금 붉은 빵 곰팡이가 이렇게 있게 되고 여기서 자라게 되는 거죠. 이 자란 붉은 빵 곰팡이에 X선을 쪼이게 되면
여기에 이제 돌연변이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돌연변이가 일어난 이 붉은빵 곰팡이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잘 등장을 할 텐데요. 자, 실험은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배지, 이 배지를 준비한 다음에 배지 종류를 좀 달리해서 이 돌연변이가 일어난 이 붉은빵 곰팡이를 이렇게 새로운 배지에 옮긴 다음에 이 배지의 종류에 따라서 얘들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관찰하게 됩니다. 자, 이건 실제의 배지의 모습이고요. 이 실험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 실험하는 과정에 필요한 것은 이런 배지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세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영양분을 가진 배지를 채소 배지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최소한만 들어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최소한이라 함은 포도당, 비타민, 그리고 글루탐산, 아미노산의 좀 간단한 형태인 글루탐산, 이 정도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약간의 무기염료도 좀 들어있고, 자, 이 상태에서 되게 간단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붉은빵 곰팡이 중에 이렇게 꿋꿋하게 아무 탈 없이 자랄 수 있는 종이 있습니다. 그걸 야생종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래서 최소한의 이 배지 안에서 자신의 몸에 필요한 이 물질을 자신의 몸 안에 들어있는 효소를 이용해서 스스로 합성을 해서 자랄 수 있는 종을 야생종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자, 이렇게 X선을 쪼이다 보니까 유전자 고장이 나서 이 채소 배지 안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고 반드시 어떤 특정한 영양소를 공급하지 않으면 자랄 수 없는 이러한 돌연변이 붉은빵 곰팡이를 돌연변이 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지금 이렇게 곰팡이 종류를 가지고 실험에 돌입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지금 야생종이 있고 돌연변이 주가 있는데 다시 돌연변이 주는 1, 2, 3형으로 다시 나누게 됩니다. 이 지금 원래 실험은 이렇게 진행한 건 아니고요. 각각 따로따로 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의 샤알레로 좀 모아봤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따로 시험관 안에 배지 안에 배양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채소 배지 안에 넣어서 길렀더니만 야생종은 자라는데 세 가지 이 돌연변이 주는 다 자라지 못했습니다. 돌연변이가 일어난 게 확실하죠. 자, 그런데 여기 배지 안에, 채소 배지 안에 아르지닌을 넣었더니만 이 네 가지가 모두 다 이렇게 잘 자랐다는 거죠. 자, 이게 분명히 몸 안에 고장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이제 아르지닌을 넣었을 때 다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식물에서 우리가 광합성을 하지 못해도 포도당만 넣어준다면 이 식물은 살아갈 수 있죠. 최종 산물을 넣어주면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어딘가 고장이 난 아이들인데 아르지닌을 넣었을 때 멀쩡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르지닌이 최종 산물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시트룰린을 넣었을 때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 자, 시트룰린을 넣었더니만, 아까 아르지닌을 넣었을 때 멀쩡했던 애가 자라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얘가 왜 자라지 못할까? 얘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시트룰린이 아니라 아르지닌인 걸 알 수 있죠. 네, 아르지닌을 넣었을 땐 살았으니까. 그래서 아르지닌을 결국은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얘들은 지금 이걸 넣었을 때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르지닌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얘는 지금 이렇게 자라지 못했을까? 자, 이것에 대한 원인을 이 비들과 테이텀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아르지닌을 지금 만들어내야 하는데 분명히 여기에 주어진 건 시트룰린이기 때문에 이걸 시트룰린을 가지고 아르지닌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아까 X선을 조인 다음에 유전자를 고장을 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본 거죠. 그래서 얘가 고장이 나니까 이 유전자가 만들어내는 효소, 근데 이 효소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이 시트룰린을 아르지닌으로 만드는데 실패한 거라고 보는 거죠. 역으로 말하면 이 유전자가 결국은 이런 아르지닌 합성 효소를 만들어낸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돌연변이 주는 다른 이름이 결국 얘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아르지닌을 넣었을 때만 가능하죠. 그래서 이것의 별칭 이름은 아르지닌 요구주가 됩니다. 근데 여기의 핵심은 결국 하나의 유전자가 하나의 효소를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여기에 오르니틴을 넣었을 때 반응을 보겠습니다. 야생종과 돌연변이주 원형은 살아남았는데 아까 멀쩡했던 이 투형이 자라질 못하고 있죠. 자, 이거는 이제 아르지닌을 요구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얘 또한 물론 아르지닌을 넣어주면 당연히 살겠죠. 하지만 아까 얘는 시트룰린을 넣었을 때도 살아남은 애죠. 그런데 얘가 왜 여기 지금 오르니틴을 넣었을 때는 자라지 못하느냐 라는 것을 분석해 봤을 때 얘는 지금 분명히 적어도 아르지닌이 아니더라도 시트룰린만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는 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돌연변이 주는 자, 분명히 오르니틴을 넣어줬죠. 오르니틴을 넣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트룰린을 만들어내지 못한 거죠. 그 이유는 이것 또한 유전자가 고장이 났다고 보는 거죠. 어떤 유전자가 고장이 났냐면 이 시트룰린을 합성하는 효소가 고장이 났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트룰린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르지닌 요구주라면 이것의 이름은 무엇이 될까요? 물론 아르지닌을 요구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이 직접적으로 고장이 난 것은 여기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 오르니틴에서 시트룰린으로 가는 과정에 고장이 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시트룰린 합성 요소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얘가 고장이 났지만 이것을 집어넣어 준다면 시트룰린을 집어넣어 준다면 얘는 살 수 있겠죠. 네, 그 다음 과정이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의 직접적인 이름은 시트룰린 요구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시트룰린이 있어야 얘는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똑같이 분석을 해보자면 이번에는 채소 배지에 넣었을 때 지금 야생종을 빼고는 다 자라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죠. 특히 지금 이 붉은빵 곰팡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아까 시트룰린을 넣었을 때는 분명히 살아남았죠. 오르니틴을 넣었을 때도 살아남았죠. 그런데 이제 채소 배지에서는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얘는 적어도 오르니틴을 넣었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애라는 걸 알 수 있죠. 얘가 고장이 난 부분은 전구물질, 그러니까 채소 배지를 의미하는 건데 여기 전구물질에서 오르니틴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고장이 난 거죠. 그러니까 유전자가 이 X선에 의해서 고장이 났는데 이 고장난 부분 때문에 오르니틴 합성요소가 만들어지지 못했고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가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진정 요구하는 것은 오르니틴 합성요소가 없기 때문에
오르니틴을 바로 준 다음에 여기가 고장이 나도 그 다음에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의 이름은 오르니틴 요구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두 사람은 이렇게 주장을 하죠. 하나의 유전자가 하나의 효소 합성을 지배하고 있죠. 각각 하나의 유전자가 하나의 효소를 지배하고 있고 이 효소가 결과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오르니틴에서 시트룰린으로 갈 때 이렇게 가는 것도 하나의 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물질이 이제 합성되는 과정. 그래서 이 지금 두 사람은 하나의 유전자가 하나의 효소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1유전자 1효소설을 주장하게 되는 거죠. 자, 표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지금 자, 채소배지 안에 무엇을 넣는가를 보게 되면 이 아르지닌의 합성 과정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봤을 때 채소배지 안에 아르지닌을 넣었더니만 이 네 가지 종류가 다 살았죠. 다시 말하면 이 아르지닌이 최종 산물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장률을 봤을 때 가장 높은 것이 바로 이 야생종과 돌연변이주가 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장률을 보게 되면 그 단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장률이 가장 높은 것이 바로 최종 산물이 되고 그 다음 높은 것이 그 전에 바로 전에 물질이 되는 거죠. 75% 정도 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전 단계. 시트룰린이 최종 산물로 가기 전 단계라고 볼 수 있고, 자, 50% 정도가 생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전 단계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이 채소배지. 그래서 이 생장률을 통해서 아르지닌의 합성 과정을 알아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로축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냐 하면, 어디 부분에 유전자가 고장이 났는가, 이 부분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돌연변이중 원형을 봤을 때 오르니틴을 넣었는데 살아남았죠. 그러면 여기도 지금 시트룰린을 넣어도 살아남고 다 살아남았는데 여기 부분만 지금 살아남지 못하는 거죠. 분명히 채소 배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살지를 못하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자, 이게 지금 채소 배지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이 오르니틴을 넣었을 때 분명히 살았고 얘를 넣었을 때는 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중간 부분에 고장이 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X와 O 사이 여기 부분이 바로 고장이 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지금 투형의 경우에는 시트룰린을 집어넣었을 땐 살아남았는데 오르니틴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었죠. 생장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 이 오르니틴이 들어갔는데 진행이 되지 않았다. 시트룰린을 집어넣었는데 진행이 됐다. 여기는 멀쩡한데 여기와 여기 사이가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지금 오르니틴에서 시트룰린으로 가는 이 과정에 관여하는 효소가 고장이 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여기 부분은 네, 아르지닌이 여기 있을 땐 살았는데 여기 시트룰린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부분이 고장이 난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잘하지 못했으니까 여기 부분이 고장이 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지금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여기 X가 두 개나 되니까 두 군데 다 고장이 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여기도 고장이 났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죠. 똑같이 X니까. 물론 지금 만약에 돌연변이가 두 군데가 일어났다라고 하면 여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한 군데만 고장이 났다라고 가정한다면 그러면 만약에 이 경우에 이걸 봤을 때 여기 부분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본다면
여기가 고장이 났다면 이거 오르니티를 넣었을 때 여기는 멀쩡해야죠. 그러니까 두 군데 중에 하나가 고장이 났다는 전제하에 봤을 때 여기가 고장난 부분은 이 X와 O의 경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의 경우에 두 군데가 고장이 났다라고 말을 한다면 여기까지 다 두 개 다가 고장이 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 여기 지금 세 가지, 여기 부분에 지금 돌연변이가 세 군데다라고 한다면 다 여기가 다 고장이 난 거겠죠.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한 군데만 고장이 났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여기가 고장이 났다면, 여기 지금 오르니틴을 넣었을 때 여기 부분이 고장이 났다고 친다면 이 부분이 시트루린을 넣었을 때는 여기는 고장이 나지 말았어야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한 가지, 한 부위만 고장이 났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부분을 찾는 것은 바로 이 X와 O 사이, 이 경계가 바로 고장이 난 유전자의 부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군데를 찾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X와 O 사이, 네, 이 부분이 고장이 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부분. 한 군데를 찾는다면 여기 부분이 고장이 난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부분, X와 O 사이, 여기 부분이 고장이 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를 좀 이렇게 여기 안에 아르지닌, 오르니틴, 시트룰린의 이름이 없다고 봤을 때 그걸 찾는 방법을 좀 볼까요? 자, 찾는 방법은 채소 배지에 뭐가 들어갔는가를 봤을 때 이 생장률을 보면 되는 거죠. 생장률이 가장 높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최종 산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생장률이 높은 것은 네, C가 되죠. 그러니까 그 전 단계가 C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이 뭐가 될까요? 그 다음이 B가 되겠죠. 그 다음이 이 채소 배지 부분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어디 부분에 고장이 났는가? 이 부분은 자, 이렇게 가로로 보면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여기 X와 O 사이 이 경계를 보면 안 되고요. 이 물질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 사이는 아니죠. 순서대로 됐을 때의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 이건 지금 BCA의 순서이기 때문에 이 지금 B를 찾아야죠. B. 얘가 B죠. 얘가 O고 얘가 X. 그러니까 여기 사이 지금 여기가 O 있고 여기 X 두 개의 사이가 고장이 난 거죠. 그 경계가 고장이 난 거니까. 한 군데만 지금 고장이 났다는 전제하에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 부분이 고장이 난 거죠. 자, 그다음 X가 지금 두 개인 여기를 본다고 치게 되면 여기는 물론 두 군데가 고장이 날 수도 있지만 한 군데가 고장이 났다는 전제를 본다면 그건 O와 X 사이라는 거죠. 그러면 얘가 지금 O가 있고 여기 X가 있는데 여기 부분에서 봤을 때 여기 부분이 C고 여기 부분이 B인데 여기가 X와 O 사이가 되는 거죠. 네, 여기 순서는 지금 여기 X, X, 그 다음 O, O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계, X와 O의 경계는 이 지금 C와 B와 C 사이가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여기가 고장이 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X와 O의 경계는 O와 X의 경계니까 O를 찾고 그 다음 그 앞쪽이 X인지를 봐야 되겠죠. 그 X와 O 사이의 경계가 고장이 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여기에 지금 C 부분이 만약에 고장이 난다면 이 C의 이름은 뭐가 될까요? 이것을 만들어내는 효소가 되죠. 이것의 이름은 다합성 효소가 됩니다. 아르지닌이라고 본다면 이 효소의 이름은 아르지닌을 만들어내는 효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효소 C의 기질은 뭐가 되냐면 나가 되죠.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효소와 반응하는 물질인데 이 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 시트룰린이라고 본다면 시트룰린을 가지고 이 효소를 이용해서 얘와 반응을 해서 결과적으로 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효소 C의 지금 기질이 되는 것은 나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마찬가지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이것의 이름은 뭐가 될까요? 네, 나 합성 효소가 되죠. 이것의 기질은 가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의 이름은
가합성 효소가 되는 거고, 이 효소의 기질이 되는 것은 전구 물질인 글루탐산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